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요. 특히 이재명 전 대표 관련 그 최근 대법원 판결 이후에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칼럼도 있었고 뉴스 기사 또 분석 영상까지 다양한 관점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자료들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문제 제기들, 그 핵심이 뭔지 한번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가장 최근 이슈부터 봐야겠죠? 이재명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게 아무래도 논란의 중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이잖아요. 법 적용이 맞냐 틀리냐 이걸 따져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마치 뭐랄까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사실심리처럼 진행됐다는 비판이 있어요. 아, 그 지점 중요하죠. 법률심의 역할을 넘어섰다는 그런 비판. 네, 판결문에 원심의 법리 오해라는 표현은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를 어떻게 오해했다는 건지 설명은 좀 부족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CBS 칼럼에서도 그 부분을 짚던데 흥미로운 건 이 판결이 불과 한 5년 전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랑은 좀 배치된다는 거예요. 아, 그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말씀이시죠? 네, 그거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뭐랄까,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느낄까 하는 좀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 사실을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기준이 바뀐 셈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도 명시적으로 기존 판례를 바꾼다, 이렇게 선언하진 않았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혹시 법리적으로 판례 변경 명분을 찾기 어려워서 좀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는 거죠. 판결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그 절차에 대한 의문도 꽤 크던데요. 아, 네네. 그 기록 검토 문제 말씀이시죠? 네, 싱글리스트 기사나 한홍구 TV 보니까 기록이 6만 페이지가 넘는다면서요? 근데 이걸 대법원관들이 정말 며칠 만에 다 제대로 본 거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사실. 그렇죠.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예요. 사건 배당부터 선고까지.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막 로그 기록 공개해라, 정보 공개 청구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최근 논란이 조 대법원장의 과거 이력이랑 연결되면서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과거 이력이요. 어떤... 예를 들어서 한홍구 TV에서 다룬 건데 1989년에 인노회 사건이라고 있었거든요. 인천 지역 노동운동 관련 사건인데 네. 그때 다른 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영장을 기각했는데 조희대 당시 판사가 이거를 발부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후에 소위 공안정국 흐름을 좀 강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 이런 비판적 평가가 있습니다. 아, 인노회 사건. 그 외에도 대법관 시절 판결들이 다시 좀 주목받고 있죠. 미스터 소수 의견이라는 별명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워낙 보수적인 소수 의견을 꾸준히 냈었죠. 예를 들면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은 합헌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 못한다. 또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서 일부 무죄 취지 의견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 뇌물 사건 관련해서도 증거 능력 부족 의견을 냈었고요. 네, 그런 이력들이 쭉 있죠. 그리고 그 여중생 성관계 사건에서 40대 남성에게 무죄 선고했던 판결, 그것도 최근에 다시 논란이 됐었고요. 정말 여러 건이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 행적들이랑 최근 판결을 이렇게 쭉 놓고 보면서 일부 분석가들은 이게 단순한 법 해석 차원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어떤 정치적 신념이라던가 혹은 특정 세력과의 관계, 자료에서 사법 카르텔 이런 표현도 쓰던데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는 상당히 날카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사법 카르텔이요? 네. 심지어 최근 판결을 두고 사법 쿠데타다. 아니면 이건 그냥 정치 행위다. 이런 식의 아주 강한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요. 와, 사법 쿠데타, 정치 행위. 대법원 판결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대법원이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각인 겁니다.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비판적인 목소리들, 그리고 그 핵심 쟁점들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최근 판결의 법리 문제부터 절차적 의혹, 그리고 과거 판결에서 나타난 어떤 일관된 성향과 그 배경에 대한 질문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우리에게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사법부, 특히 이 최고 법원의 판단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법과 증거에 기반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과연 어떻게 지켜져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또 갈등이 첨예한 사건일수록 대법원의 역할과 그 책임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이 질문에 대해 당신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가 보시는 것, 그게 오늘 이 시간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